여기서 이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가지고, 스레드를 만드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클래스가 일단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있는 클래스는 thread1 데모라고 하는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y runn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thread1 데모에 지금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메인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메인 스레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인 스레드가 자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러너블 객체를 여기서 생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러너블 객체를 러너블 클래스를 구현해서 만든 my 러너블 그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 이제 thread의 인수로 집어넣습니다. 생성자 인수로 집어넣으면 그때 이제 t라고 하는 threa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thread가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메인 thread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쭉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실행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thread도 만들었죠. 자, 이게 thread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때 만들어지겠죠. thread가 이때 이제 t라는 thread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그 메인 메소드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헬로우를 출력할 거예요. 몇 번 하죠? 5번 하네요. 자, 여기서 헬로우를 출력을 하는데 헬로우 느낌표를 출력하는데 여기 보면 thread.sleep이라고 돼 있어요. 5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0.5초 동안 현재 이 슬립을 부른 스레드를 멈추는 거예요. 지금 메인이 이걸 지금 이거 불렀잖아요. 그럼 메인 메소드가 이 500ms 또 500ms 그러니까 0.5초 동안 슬립하고 있다가 다시 웨이크업이 되죠. 500ms가 지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헬로우를 다시 느낌표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t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 있는 스레드를 시작시킵니다. 얘요. 여기 있는 t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지금 my runnable 클래스가 실질적으로 얘를 사용해서 만든 스레드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번 동안 뭘 하냐면 바이 느낌표를 찍어요. 자, 바이 느낌표. 자, 그럼 얘가 아마 실행하면서 바이 느낌표 찍겠죠. 또 다시 500ms가 지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바이 느낌표를 찍어요. 몇 번 동안 바이 느낌표가 찍냐면 5번 느낌표를 찍겠죠. 이렇게 쭉 하게 되면 5번이 끝나면 5번 헬로우 느낌표가 끝나면 여기서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으니까 종료를 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T 스레드도 5번 바이 느낌표를 딱 찍으면 얘도 종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run 메소드하고 run 메소드 T 메소드. 자, 여기 워커 스레드 죄송합니다. 메인 스레드하고 T라고 하는 이름에 T라고 여기 이름 붙였잖아요. T라는 워커 스레드가 동시 실행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되는 걸 보세요. 자, 그럼 헬로우 느낌표는 누가 실행시킨 거죠? 자, 얘는 아마도 메인 스레드가 실행시킬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이 느낌표는 누가 실행시킨 거예요? 얘는 아마도 T 스레드가 실행시킨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이 느낌표는 누가 실행시킨 거죠? T가 실행시킨 거고요. 여기 헬로우는 메인이 실행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바이는 다시 T가 실행한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 헬로우는 메인이 실행시킨 거고요. 자, 바이는 T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헬로우는 메인이 자, 그 다음에 바이는 T가.
그 다음에 hello는 다시 메인이 실행시킨 거죠. 자, 그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여기는 그 hello 5번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by가 5번 찍혀요. 자, 그런데 순서가 어떻죠? hello by 항상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 by가 나온 다음에 hello가 나오기 전에 by가 나왔죠. 이건 뭐죠? 지금 두 번째 hello가 찍히기 전, 즉 다시 말해서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기, 메인 스레드가 실행이 되기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t 스레드가 실행됐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t 스타트 하게 되면 이게 실행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하고 t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실행되는데 이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10번 실행했다 그러면 같은 경우도 나오겠지만 다른 결과의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 투 데모인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new 한 다음에 점 스타트가 나왔죠. 자, 이걸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런어블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이름이 없는 런어블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도 런어블이잖아요. 런어블인데 얘는 이름이 없다고요. 무명.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스레드를 만들 때 스레드를 만들 때 우리 런어블 가지고 만들 때는 이렇게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에 어떻습니까?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객체의 내용이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런어블 인터페이스에 이름이 없는 객체를 사용해서 지금 스레드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경우에요. 자, 사실 동작은 똑같은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헬로우는 누가 실행시킨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실행시킨 거죠. 메인이 실행시킨 거예요. 자, 여기는 헬로우는 누가 시킨 거죠? 여기는 스레드가 실행시킨 거죠. 워커 스레드가.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이 돼요. 그런데 실행 순서에 대한 것은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 근데 이거는 사실은 JDK 처음에 자바 JDK 1.0에는 없었던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추가된 거죠. 그만큼 스레드가 사용되어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굳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스레드를 만들 필요가 있나? 잠시 잠깐 스레드를 만드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없는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죠? 세 번째는 람다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런어블 한 다음에 타스크라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순간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뭐가 되냐면 스레드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자, 사실은 메인 런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 런이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런어블 한 다음에 타스크라고 하고 자, 이꼴하고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여기 보면 메소드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두게 되면 얘를 람다식이라고 부릅니다. 람다식이라고 부르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 담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스레드의 인수로 제공을 해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름이 없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람다식이라는 겁니다. 람다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일단은요. 여기서는 여러분하고 같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볼게요. 람다식은 사실은 그 JDK 8에서 추가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람다식을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도 합니다.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요.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잖아요. 추상 메소드를 갖는데 추상 메소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 추상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람다식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여기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잠깐만 맞나? 잠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이게 함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메소드의 내용이죠. 메소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런어블 인터페이스이고요.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의 내용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는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 이유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런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런 메소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런 메소드를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을 여기다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람다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는 람다식 연산자를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는 중괄호가 닫는 중괄호에다가 실행문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코드 블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 개의 추상 메소드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람다식 실행할 때 어떤 값을 전달해 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 아무것도 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런 메소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매기 변수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결과가 여기 타스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스레드잖아요. 이 스레드가 여기 이 내용이 스레드의 내용으로 런 메소드의 내용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레드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 여기는 이 타스크를 사용해서. 근데 타스크가 여기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잖아요. 근데 여기 클래스는 없어요, 대신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와 같은 블록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메인 스레드 그러니까 보시면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메소드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개의 스레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는 뭐죠?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메인 스레드고 여기 있는 것처럼 워커 스레드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람다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